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원자세계의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기술, 저에너지 손실 일스를 가지고 어떻게 물질의 비밀을 파헤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수만 배나 더 작은 무언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아주 얇은 물질 속을 전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짧은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전자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아주 조금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이 잃어버린 에너지 안에 그 물질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암호,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자가 잃어버린 그 에너지 속에 담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S라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손실을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통과하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또 어떻게 잃어버리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마치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요. 이 스펙트럼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암호인 셈입니다. 이 ELS 스펙트럼을 보면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가 정말 풍부하고 신호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저에너지 손실 영역에 집중해 볼 거예요. 에너지 단위로 치면 0에서 50 전자볼트 사이에 아주 작은 구간인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신호가 나오는 저에너지 손실 영역,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물질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저에너지 손실 영역이 중요할까요? 다른 영역은 이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의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저에너지 손실 영역은요, 신호가 훨씬 강한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의 고유한 화학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화학적 지문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화학적 지문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첫 번째 활용법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핵심 비유는 바로 지문이에요. 우리 사람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물질은 자신만의 고유한 저에너지 손실 스펙트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펙트럼이 그 물질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순수 알루미늄을 보면요, 에너지 손실이 약 15전자볼트인 지점에서 이렇게 뾰족한 신호가 나타나요. 그쵸? 그런데 이게 산화된 알루미늄, 즉 산소랑 결합하면 그 신호가 22전자볼트 지점으로 쓱 이동하고 모양도 훨씬 넓어집니다. 보세요. 화학적 상태가 아주 조금만 바뀌었는데도 지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까요? 아주 간단해요. 과학자들은 일단 모르는 물질의 스펙트럼, 즉 지문을 측정해요. 그리고 그걸 ELS 아틀라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많은 표준 지문들과 하나하나 비교하는 겁니다. 꼭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서 범인을 찾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 미지의 물질을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펙트럼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을 식별하는 지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노미터 세상을 재는 아주 정밀한 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플라즈몬 피크라는 것에 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해서 물질 속에 있는 전자들이 다 같이 출렁하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손실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출렁임이 시료의 두께에 따라서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측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시료가 아주 얇을 때는 전자가 에너지를 거의 잃지 않으니까 제로 손실 신호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시료가 점점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전자들의 출렁임, 즉 플라즈몬 신호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신호들의 강도 비율을 계산하면 나노미터 단위의 정확한 두께를 딱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 전자가 물질 속을 약 100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로 이동할 때마다 이런 플라즈먼 현상을 한 번씩 일으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측정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지문을 읽어내고 나노미터 단위로 두께까지 재는 이 기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기술은 그냥 실험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화학 변화를 지문으로 딱 찍어서 성능이 왜 떨어지는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층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불량률을 확 줄일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우리 미래 기술의 심장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에너지 손실, ELS는요, 첫째, 원자 수준의 지문으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둘째, 나노미터 두께를 재는 정밀한 자루도 쓰이죠. 이렇게 해서 미래 기술에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기술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자 지문이라는 창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깊은 비밀을 살짝 엿봤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 작은 지문들을 가지고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